시대. 요가와 명상만으로만 상징되던 웰빙이 이제 의식주 전반에 이르는 삶의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자기 평소 일단 생활에 지쳐갖고요. 그런 쪽으로 자기 좀 몸 가꾸는 그런 쪽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중시한다는 웰빙 쪽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웰빙 화장품, 웰빙 아파트, 심지어 웰빙 의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가전제품을 삼으로써 나도 웰빙 생활을 할 수 있고 웰빙 생활을 함으로써 나도 부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걸 나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걸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각종 고가의 웰빙 상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사이비 웰빙 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웰빙의 의미가 점차 퇴색돼가는 요즘 진정한 웰빙 쪽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서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오픈 스튜디오의 손범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웰빙 아닙니까? 저희 프로그램도 웰빙 방송이다.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자, 이렇게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 웰빙 어떻게 하는 게 웰빙이고 또 우리는 어떤 형의 웰빙형 인간이 되는지 오늘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빙 문화센터 명상 아루이선의 이봉 대표 그리고 방송인 이창섭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윤영미 아나운서 함께 하고요. 개그맨 오종철 씨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웰빙인데 이 웰빙이 뭔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오늘 방송을 하자고요. 네. 오정철 씨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웰빙 전문 개그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웰빙이 정확하게 뭡니까? 일단 웰빙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행복, 뭐 안녕 뭐 이런 얘기로 담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어떤 새로운 건강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어떤 문화 코드를 일컫는 말이죠. 개그맨 맞아요, 근데? 개그 많이 하셨네요.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정말 어렵게들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로 좀 뭔가 우리가 좀 극적으로 치닫지 말고 조금 좀 느리게 좀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 아닐까요, 혹시? 근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는 그렇다고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어르신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 안 하셨나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은 다 했죠. 하다못해 그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 보관했다 먹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더 웰빙 하는 거는 너무 한꺼번에 막 쏠려 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그 특성도 거기에 좀 가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말 그렇지. 너도 나도 웰빙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뭐 아무리나 다 웰빙 붙여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퍼질 때 꼭 명품이나 비싼 물건이 웰빙의 조건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네. 좀 있으면 웰빙 담배, 웰빙 술도 나올 것 같아. 그래. 요즘 그런 기미가 보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든지 웰빙자만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사이비 그런 웰빙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봉 대표께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웰빙 어떤 거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조화로운 삶을 저는 이제 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화로운 삶. 예,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워야 되고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화로운 쪽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창섭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침에도 바쁘고 저녁에도 바쁘고 이런데 원래 본인만의 본인만의 바쁘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웰빙 어떤 고차원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저는 이제 타고난 체질이 좀 낙천적인 게 있고 저는 또 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매달리고 막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가능하면은 산책도 하려고 하고 아주 바쁘기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씩 틈을 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일 중독증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질 못하겠어요, 솔직히. 일부러 일 많이 이거 좀 상담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일이 없으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거나 전화라도 해야지 안 하면은 굉장히 제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오정철 씨도 그랬습니까? 저도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 성격 중에 뭐 장점이자 단점이 기억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걸 빨리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 TV를 켜놓고요. 아무 생각 없이 TV만 봐요. 그러니까 TV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저랑 조금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나와서 더 웃긴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편안하게 쉬려던 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잘하는데?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또 막 긴장하게 되고. 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게 웰빙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아다니고 또 몸에 좋은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몸을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게 웰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한번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상업성하고 맞물려서 약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건강보다도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이 많이. 본인 그냥 스스로 그냥 편한 게 웰빙 아닌가요? 웰빙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고급인 뭐 비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특별히 요가 같은 걸 되게 돈 내고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혼자 운동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삼시세 때 밥 저가 그 맞는 시간에 딱 알맞게 챙겨 먹고 그다음에 하루에 적당한 운동 정도 해갖고 자기 이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건강은 유지되고 이렇게 뭘 꼭 굳이 찾아먹거나 하지 않아도 적당한 운동과 그런 거 하면 그런 게 다 웰빙이 아닌가 싶어요. 생활 속의 웰빙이란 거죠. 남들보다 자기를 아끼는 게 그게 웰빙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마케팅 그거 홍보하려고 너무 그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서 만족을 느끼면 그게 웰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건강이 좋잖아요.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는 또 변하겠죠. 근데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이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는 또 언젠가 또 다른 거로 뭐 어떤 형태가 좀 변하지 않을까. 자, 그러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뭐 웰빙 주택, 웰빙 자동차, 웰빙 가전제품 뭐 이런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고 하루 세 끼 잘 먹으면 그렇죠. 그게 웰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그거 정말 제가 수긍이 가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그 촬영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4식구가 있는데 4식구가 하루에 한 끼라도 빼먹지 않고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면 자기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참 방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몇 해 전에 뭐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한번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북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방글라데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요즘 웰빙이라는 게 아까 그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자꾸 이 상업지위와 결탁이 돼가지고 이용돼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본인의 웰빙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95점. 왜냐면 저는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아요. 마음속에 이게 뭐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저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질러요. 그러면 좀 시원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저 돈을 빨리 모아서 노래방 하나 차릴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들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뭘 사요 막? 네. 그래서 뭐 쇼핑하는 거 있어요. 네, 뭐 비싸지 않은 거. 근데 뭐 조그만 거 몇천 원짜리. 근데 또 그게 모이면 몇십만 원 되더라고. 그럼 또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나중에 괜히 샀어 이거. 근데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처럼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가 하기 때문에 웰빙이 자꾸 웰빙 한다는데 사실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환경으로 따지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흙집에 살았잖아요. 나무집에 살았고. 그게 웰빙이잖아요. 콘크리트 집장을 거꾸로 좀 고쳐야 되잖아요. 무슨 뭐 흙도 발라야 되고 무슨.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거꾸로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당장 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모아야 되는 어떤 것 때문에 못 쓰는 것도 사실은 가슴속에 맺힌 스트레스고 한이었다고요. 적당히 써야 되나? 적당히는 제가 봤을 땐 써야 그것도 웰빙. 그 적당히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니까 벌써 얘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웰빙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웰빙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웰빙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궁금증과 의문을 이봉 대표의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봉 대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웰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웰빙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하면 요즘 들어서 이제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초창기만 해도 웰빙이 이제 명품족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웰빙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유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든지 뭐 환경 친화적인 운동, 뭐 그런 자연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성숙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처음에 이제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 스타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웰빙 붐이 사실은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웰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유기농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요가, 뭐 명상 요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고 이제 문화 전반적인 차원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웰빙이란 것은 이제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 그리고 맑은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이제 요즘 들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맑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정신 얘기까지는 많이 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화로운 삶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조화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조화로운 것이냐.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우리 전통적인 개념 중에 이제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사자를 잘 살펴보면 이게 사람인변의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산이라는 것은 자연을 뜻하고 또 이제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있는 상태를 바로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사실은 그 현대로 오면서 굉장히 각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새마을운동이다 해가지고 먹고 살기 급급해지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에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웰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들어서 뭐 주 5일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펜션이라든지 그 야외로 이제 뭐 놀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가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저녁 때 고기 구워 먹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뭐 고스톱을 좀 치시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늦잠 자고 뭐 잠깐 산에 올라갔다 오거나 아니면 길 막힐까봐 열심히 이제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인 어떤 놀이 문화를 보게 되면 뭐 제기차기, 윷놀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히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그 중국의 웰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기차기가 나옵니다. 제기차기가. 그래서 그 제기차기가 왜 나오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게 왕족들이 그 왕궁에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기차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기차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왜 제기차기를 했냐면 각기병 예방에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이라든지 왜 각기병이 좋아요? 그게 이제 발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다리가 부실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제기차기 하면 이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기차할 때 보면 손이 이렇게. 아니 입도 움직여 입이. 이쪽이 운동이 다 되네. 강의 좀 듣고 합시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놀이 부분도 사실은 왜 그런 놀이들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거, 몸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 옛날에 널뛰기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그 처자들이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널뛰기를 하면서 이 다리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너를 뛰면 이렇게 다리를 딱 오므리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지혜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놀이 문화 자체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흔한 뭐 전자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항상 하는 건데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할 때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없다 그래도 한 20, 30% 아니면 한 7, 80% 정도는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아내가 아니고 자식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스트레스는 어떻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모든 병의 원인은 다 스트레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 탁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탁한 기운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를 뭐 아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노래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었다. 그래도 사실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냐면 요게 남아있는 거. 몸에. 탁기가 남아. 그래서 이 주로 탁기가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뒷목.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지.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게 50견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5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50년쯤 되면 이제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탁기가 이제 여기 쌓이는데 그래서 이 탁기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육 자체가 어떤 이런 것들을 빼주는 그런 교육들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법, 아까 웰빙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랑스럽게 나는 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일로 다 왔어. 네, 그래서 진짜로 웰빙족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면서 탁기를 빼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몸에서 탁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잠을 잘 때 많이 빠져나와요. 잠 많이 자야 되겠네. 그렇죠. 잠을 자면 그 탁기가 빠지는데 그거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연이 생기는 탁기는 한 5%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95%는 어디서 생기냐면 정신활동에서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탁기가 이 탁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나 이제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이게 무심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심,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공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무심이라는 것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예,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 밥 먹으면서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굉장히 그게 습성이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밥 먹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맛있나 맛없나 이런 그렇죠. 생각부터 해서. 그리고 왜 오늘은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비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또 그 고민하잖아. 이걸 짜다고 하면 다음에 밥을 안 주겠지?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외식할 때는 머리 엄청 굴립니다. 이거 먹고 또 돈은 누가 내야 되나. 맞습니다. 네. 조미료 넣나 안 넣나.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걸어갈 때는 열심히 걸어가고 그다음에 방송할 때는 열심히 방송하고 박수 칠 때는 열심히 박수 치고 그게 안 되지. 그게 바로 이제 그 무심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됩니다. 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항상 이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맞아. 근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이거 못하게 됐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 이런 것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되지. 그럼 열받으면 마음 가라앉혀.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안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렇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걸 왜 해? 근데 계속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명상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했을 때는 이 마음을 해결하는 심리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10번을 확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히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서 막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결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남아있는 게 이 기운이라는 거예요. 탁기. 그래서 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탁기가 생기듯이 탁기가 스트레스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운을 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맑게 만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따 나오시면 제가. 그래서 일단은 그 기운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기운.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면 기운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웰빙형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웰빙형 인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웰빙형 인간은 조화로운 사람이다. 조화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조화롭냐 하면 내가 사람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웰빙형 인간이고 그렇게 되면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웰빙형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철 씨하고 윤영미 아나운서 저 발탁됐어요? 네. 자, 남녀 탁기가 갑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탁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호흡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흉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심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로요? 아니면 입으로? 코로. 코로? 예. 어깨가 이제 올라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흉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 복식 호흡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 아나운서도 연습을 좀 하시죠. 예, 복식 코로 호흡 숨 쉬고, 예. 배로 그렇죠. 내보내는 거. 예, 예. 그거가 이제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윗배가 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단전으로 하는 호흡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배꼽 아래에 있는 아랫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평소에 시간 있을 때 호흡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단전을 빵빵하게 해놓는다 그래요. 그걸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안 파나요? 어디 사다가 이렇게 보관하면서. 글쎄요 말입니다.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이제 가장 초보자들이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눕기 명상이라 그러는데 누워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배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입니다. 만들어낸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래. 예. 그래서 한번 단전이 이제 배꼽 밑에 한 3cm 정도거든요. 거기서 또 안쪽으로 한 3cm, 그래서 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올려보세요. 내리시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이제 여기다가 얹으면 되는데 이 배꼽하고 책의 정중앙을 여기다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야, 역시 웰빙 개그맨은 다르네요. 지금 이게 지금 단전호흡이 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을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윗배가 올라가니까. 근데 안 배우고. 근데 지금 안 잘하죠? 배우고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선천적으로 아주 이게 되시네요. 어머머머. 예. 저기 죄송한 말씀입니다. 화장실 가서 힘줄 때 그렇게 맞습니다. 아, 그게 맞는 네, 겁니까? 그거예요. 예. 아. 그래서 보통 호흡을 할 때 항문을 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 때는 양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장실 가고 싶다. 이 호흡을 항상 어디서나 연습을 하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호흡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몇 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간을 뭐 한 10분씩 늘려가시면 나중에는 평소 호흡이 그렇게 생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체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몸을 균형이 잡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부위를 막 집중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는 적당히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적당히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선체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네? 아, 그런 거는 이제 어렵고 우리가 이 선체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체조법인데 동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온몸 털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청객 여러분도 일어서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요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네, 있나요? 네, 제가 가운데 쓸까요? 네. 그래서 털어요, 이렇게? 아니 언제 아니. 아니, 온몸 털기라 그래서 그냥 터는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셔가지고 앞꿈치로 뒤꿈치를 듭니다. 들어서 몸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상태로요? 네, 온몸에 힘을 빼시고. 아, 이거 버스 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좋죠. 그래서 이렇게 터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생각으로 아까 제가 기운은 생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 탁기가 빠져나가는 우리 몸의 혈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바닥의 정 가운데가 이제 용천이라는 혈인데 그 혈로 탁기가 쫙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통 튀겨주면서. 아, 빠져나가네. 네. 월. 그리고 손은 안 터시고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 털지 마시고 몸만 털어주세요. 그러면 어깨까지 이렇게 쭉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재밌기도 하면서 좀 힘드네요? 이게 이제 한 하루에 10분 정도 하는 건데요. 아니, 몸이 짜릿짜릿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짜릿짜릿해요. 발끝하고 그리고 저는 손끝. 몸에 살이 기운이 많아서 지금 빠져나가십니다. 튀기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살 빠지겠어요, 이렇게. 네, 살 빠집니다. 무릎은 굽혀도 되는 거예요? 무릎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피지는 마시고 적당히 굽히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세가 중요해요. 아니, 손에 이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네.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탁기가. 탁기가 나가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여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갑니다. 그래서 탁기가 나가는 게 이 손끝으로도 나가거든요. 십선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탁기가 나가고. 선배님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아니, 좀 잘 빠지고 있어. 떠시는 것 같아요. 잘 빠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장단지가 막 아파오거든요. 네, 아파요. 네. 그럼 그거를 참고 넘어가면 다시 쫙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막혀있던 혈들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시고. 아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온몸 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래서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온몸 운동인데 양손을 앞으로 하시고 주먹을 졌다가 폈다가 이걸 하시는데 이걸 이제 300번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30번씩 했는데 저는 목욕할 때. 아, 그러셨어요? 오, 네. 하셨어요? 네. 역시 웰빙 아나운서야. 웰빙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다 기술이니까 보면 아파요. 여기가 막 조이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 넘어가면 다시 쫙 풀려요. 300번 하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시간은 보통 한 뭐 5분 정도? 5분에 아니, 그렇게 더 많이 빨리도 할 할 수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거 예를 하면서 들면 타면 안 됩니까? 바쁠 땐 그렇게 합니다. 아, 바쁠 땐 같이. 바쁠 때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 근데 혀는 왜 나와요, 자꾸? 힘들어요. 하는 것처럼 나오네. 힘들어요, 지금. 개띠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이게 잼잼 우리 애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잼잼, 곤지곤지. 곤지곤지는 곤지곤지는? 우리가 이게 장심혈이라고 장심혈이 있거든요. 그걸 어릴 때 열어주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 도리도리는 뭐예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목 운동입니다, 이게.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목 운동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기본적으로 웰빙족이에요. 진짜 여기 이렇게 눌러주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잼잼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예. 잼잼하고. 지금 보시면 몸이 시원해질 겁니다. 진짜로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손에 이제 앞면은 몸의 전면입니다. 그리고 손의 뒤는 몸의 뒷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웅크리면 몸을 다 웅크린 거랑 같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몸을 웅크렸다가 폈다가를 지금 300번 하는 거니까 얼마나 몸이 운동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잼잼 운동을 하루에 300번씩. 처음엔 안 되니까 한 뭐 20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늘리시면 300번을 여유 있게 합니다. 이제 아까 이렇게 온몸 팔기를 하면 이제 몸에 있는 이 좌우맥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다 빠지고 양팔에 좀 남아있다 싶으면 이걸 이제 털어줍니다. 손을 위에서부터. 네, 위로 쭉 올리셨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툭 떨어뜨려요. 내릴 때 힘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힘을 쭉 빼고 그러면서 손끝으로 탁기가 빠져나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허리는 숙이면 안 되고. 허리는 안 숙이고 그대로 하면서 팔만 털어주십니다. 손몽기 씨는 빠져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길어서. 올렸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길어. 이거 저 남편이 나쁜 짓 하고 들어왔으면 일로 와, 야!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20번 정도? 예.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선체조가 뭐 하루에 한 15가지, 뭐 20가지 있는데, 한 요 정도만 하셔도 몸이 많이 풀리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가르쳐 드리면, 위장 강화 운동. 요새 이제 위장, 뭐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장입니다. 소화가 안 되죠. 예,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위장 강화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 위로 쭉 올리십니다. 쭉 해서 시선은 손등을 보시고 발 뒤꿈치는 드세요. 아이고. 그렇죠. 균형이 안 잡히네요. 네. 그랬다가 뒤꿈치 내리고 그대로 손을 왼발 앞으로 쭉 내리고. 아이고, 안 내려가. 네, 안 내려가시죠. 아이고, 뚜두두두두. 네.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야, 훌륭하십니다. 오른발 앞으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요. 네. 아니, 다리가 길어졌나? 놀랄까. 다시 위로. 이번엔 가운데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내려가지, 이게. 바로 하시고. 이창선 씨도 다리가 상당히 기시네요. 예. 그래서 앉으기가 작거든요. 지금 이제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일주일 내지 뭐 열흘, 뭐 한 달 이 정도만 하셔도 금방 낫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한 이 정도 여기서 스톱했는데 이건 뭐 거의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루에 방금 한 그 동작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선체조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경락이라든지 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인데 명상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걷기 명상. 걸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파워워킹 아주 뭐 열심히 걷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는 천천히 한번 걷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네. 그래서 요 동그라미를 이제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데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산책길에서도 얼마든지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이제 그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이제 몸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맑은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타고 해서 몸을 쫙 씻어서 아까 용천으로 나간다 그랬죠. 발바닥 용천으로 타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은 땅에 있는 맑은 기운을 받아서 쭉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천천히 뒤꿈치부터 예, 뒤꿈치부터요? 예, 앞꿈치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아줌마 밥 잘 먹고 뭘 달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이러세요 그냥. 놀자고요? 아니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예요? 예,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배웠던 호흡법으로 이제 단전으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 다음에 내쉬고 아니 한꺼번에 하나만 하라 그랬으면서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은 끊어가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합치면 자연스럽게 호흡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무조건 걸으면서. 뒤꿈치부터요? 예, 뒤꿈치 천천히 예, 발바닥을 느끼면서 몸에 있는 탁기가 발바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걸어주시면 요즘 명상하시는군요. 손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기가 쉬운 방법이 아까 이 잼잼을 300번을 하면 이 장심혈이 열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걷기 명상을 하면 손바닥에 뭐가 묵직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찌릿찌릿하거나 뭐 따뜻하거나 뭐 땀이 바짝바짝 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럼 그게 이제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오른손 왼손이 뒤집히는 건 안 좋은 겁니까? 예, 좀 반대니까. 이게 음양이 있기 때문에. 원래 왼손은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 깊은 뜻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걷기 명상을 배워봤고요. 그래서 지금 배운 요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선체조 한번 하고 산책 나가실 때 아니면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도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의도 듣고 좀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탁기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로요.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웰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혹시 텔레비전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털면서 방송 저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웰빙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